경북의 한 편의점입니다. 경찰들이 문을 열고 줄줄이 들어오는데요. 카운터 앞에 있는 남성과 대화를 나눈 뒤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. 하지만 남성은 경찰의 손을 뿌리치는데요. 그렇게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남성은 경찰들에게 끌려가고 수갑까지 채워집니다. 동네 유명 인사라는 이 남성, 편의점 안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? 자, 편의점 사장님이 주신 제보인데요. 지금까지 별별 진상들을 만나봤지만 이 진상 역대급이다 하셨습니다. 저는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진상이라는 표현도 상당히 이 사람한테는 고품격이다. 예? 네, 사장님은 2023년 11월에 편의점을 인수받았는데 한 손님 때문에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괴롭다고 제보하셨습니다. 이 사람은 늘 술에 다 취해서 찾아오는데 뭐 행패를 한두 번 부린 게 아니에요. 사장과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말투가 싸가지가 없다.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뭐 이러면서 시비를 걸고 삿대질을 하고요. 한 직원한테는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다면서 나는 너를 패고 감옥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담배 환불을 거부하니까 행패를 부리고 소주 외상으로 달라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1시간 뒤에 나타나서 내가 돈 빼먹을 사람으로 보이냐 자존심 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. 자, 저 모자, 영문 저 표기 좀 보세요. 배드보이입니다. 지 스스로 나쁜 놈이래요. 자, 1년 넘게 저렇게 곤드레만드레 툭 하면 편의점 와서 행패를 부렸는데, 자, 사장님은 진짜 참을 인을 새기면서 그냥 아유, 네, 참자. 자, 그런데 결정적인 이거 팡 터진 사건이 있었다. 지난해 12월 14일입니다. 남자 직원이 폭행 사건을 일으켰습니다. 이날도 뭐 비슷해요. 술에 만취가 돼서 소주 2병 달라라고 팔아라고 했는데 문제는 또 외상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소주 2병 가지고 와라 해서 외상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직원들 입장에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 욕설을 하면서 직원을 밀쳤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직원이 이게 고소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이거든요. 사과를 받고 취하를 했다고 해요.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이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데 이런 손님 가만둘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업무방해,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. 이 폭행 사건이 있었던 12월 14일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손님이 다시 찾아옵니다. 왜요? 왜 신고했습니까?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? 또 소동을 부렸다고 해요. 또 경찰 불렀죠. 경찰이 신고해서 출동을 했고요. 나중에 경찰에 같이 가보니까 이 사람 왔어. 예, 경찰이 왔어요. 와서 결국은 이 사람을 붙잡아 가는 모습도 지금 보입니다. 그만하라고. 그 이후에 경찰이 진술할 일이 있어서 뭐 피해자 진술을 갔는데 예. 알고 보니까 이 손님, 이 사람 벌금형 받았는데 벌금 못 내서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한 달 정도 수감된다고 합니다. 이걸 못 내면. 그리고 사장이 고소했던 업무방해 부분도 불구속으로 벌금형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. 자, 한 달 정도 수감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달 뒤에 저 편의점을 또 찾아왔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사장 주장에 따르면 손님이 지난달에 찾아와서는요. 어제 출소했다. 죄송하고 2번 다시 술을 먹지 않을 거고 찾아오지 않겠다. 형편이 안 좋아서 5만 원만 준다면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사장은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했고 2월 중순쯤에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. 이 합의서는 손님에게 검찰청에 우편을 붙이라고 줬는데 손님이 바쁘다고 대신 보내달라면서 2,000원을 줬다고 합니다. 이후 지장을 찍은 합의서를 서로 확인하고 사장이 검찰청에 우편으로 보냈는데요. 그런데 며칠이 흘러서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찾아왔습니다. 정말 합의서 제출한 게 맞냐 항의를 하면서요. 너를 패고 깜빵에 갔다 올까 생각도 했다. 경찰서에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데 왜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. 이런 횡설수설을 했다고 합니다. 말이 통하지 않아서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요. 경찰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. 자, 한 달 수감됐다가 나왔습니다. 근데 또 행패를 부렸어요. 그래서 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경찰이 데리고 갔습니다. 돌려보냈나 봐요. 자, 그런데 말이죠.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. 다음날 근데 무려 5번이나 왔다는 겁니다. 이런 황당한 말을 하면서요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야, 나 힘들게 하지 마. 자, 사장님과 저 손놈 간의 대화 들어보시죠. 저랑 대화하고 싶으세요? 예, 해야죠. 그러면은 내일 술 깨고 오세요. 내가 힘들잖아, 지금. 그러니까 술 깨고 오세요.
참 나 힘들게 하지 마요. 저도 힘들어요. 내가 올 때마다 신고를 하고 올 때마다 행패를 부리시니까 신고하죠. 나도 인권 변호사도 알고 여기 경찰서 가니까도 알고 나 알아. 아무한테 아신다고 저 알고 가게 못하게 한다고 협박하셨잖아요. 네, 그거 협박이에요. 아시는 분 통해가지고 가게 문 못 열게 하신다면서요? 누구든지 개박수 나겠죠. 그죠? 네, 계속 행패를 부리니까 신고하죠. 안 오시면 신고할 일이 없어요. 자, 손 변호사님, 그러니까 네. 쉽게 말해서 주폭이에요, 그냥. 그렇습니다. 지금 저 남성이 여러 차례 지금 이 업장에 와가지고 행패도 부리고 괴롭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난 15일 새벽에도 이 업장에 와가지고 소주 3병을 샀습니다. 그리고 당시에 직원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장이 신고했다.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아닙니다. 그날 또 밤이 지나고 오후에 또 다른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편의점 영업 못하게 할 거다. 사장 전화번호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직원이 이 사장님에게 연락을 했고 곧바로 경찰에도 신고를 했고 이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이렇게 손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경찰이 이제 도착을 한 거죠. 경찰이 데리고 나가는 와중에 저 남성이 저 사장을 지칭하면서 저 여자 뭐가 없네 뭐 이렇게 욕설도 하고 이렇게 경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경찰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사건 종결하고 돌아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런데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 건너편에서 저 남자가 또 보인 거예요. 저 모자에 저 배드보이 저거 되게 신경 쓰이네요. 자, 편의점 쪽으로 오려는 저 주폭을 보고 바로 문을 잠그셨대요. 자, 그런데 저 인간 그 길로 다시 돌아갔을까요?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. 근무자가 문을 잠궈버렸어요. 못 들어오게. 네,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가게로 바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. 들어와가지고 그 손님한테 칼로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만 하더라고요. 네, 그래가지고 거기 핸드폰 사장님도 경찰에 신고하시고 뭐 저희처럼 뭐 젊거나 뭐 체력 좋은 분신 그러시면 안 건드시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어르신들한테 막 욕하시고 뭐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. 강력약강이라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욕하고 좀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. 자, 박 변호사님. 예. 이 소위 말하는 동네 주폭들 그렇죠. 술 얘네들이 진짜 무서운 게 무서워하는 상대가 누구든 무서워하질 않습니다. 자, 약한 사람은 약하니까 막 행패를 부리고 강한 사람들한테는 또 얻어맞아서 합의금 받아가지고 또 아이고 오늘 개 이득이네 막 하면서 그걸 또 즐겨요 또. 무섭습니다 얘네들. 맞습니다.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술 먹고 이제 이런 행동을 계속 하는데 전날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사장님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휴대전화 가게에 가서 또 행패를 부립니다. 거기서 뭐 사람들한테 여기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결국 또 경찰이 와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. 여기 휴대전화 가게입니다.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. 그날 오후에 5시 반쯤에 또 편의점에 찾아옵니다. 아휴. 결국 찾아오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이 신고를 또 경찰에 하니까 신고한다고 또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. 뭐 여기는 뭐 심심하면 신고하는 곳이냐? 왜 자꾸 신고하냐? 이렇게 신고하는 걸 뭐라 하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상한 짓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니까 신고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결국은 경찰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영업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. 끝나면 뭐 다행인데 그날 저녁 8시 30분에 또다시 찾아옵니다. 이 나 좀 예뻐해 주면 안 되냐? 내가 뭘 잘못했냐? 내가 술 먹는데 그게 술 먹는다고 이게 좀 죄냐?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신고를 해서 경찰이 결국은 수갑을 채워서 데려갔다라고 합니다. 결국 사장님 입장에서는 업무방해, 영업방해 혐의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고요. 근데 뭐 이 구속은 안 된 것 같아요. 근데 어제도 술에 취한 채 또 사장한테 찾아옵니다. 찾아와서 당신한테는 안 팝니다.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번만 한번 좀 팔아주세요. 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떠났다고 합니다. 아니 어떻게 살아 이러면? 자, 손 변호사님 진짜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사장님이 편의점 사장님이 여성이어서 저랬나? 근데 들어보신 것처럼 옆에 휴대폰 판매점에 가서도 행패를 부리고 얘는 그냥 계속 아무한테나 대고 저러는 거예요. 어디
어떻게 삽니까 이러면은. 안 그래도 제 노부부가 운영하던 슈퍼가 있었는데 2년 전에 문 닫고 다른 동네로 갔어요. 근데 그게 바로 저 남성 때문이라고 해요. 그리고 또 미용실에서도 행패 부리다가 붙잡혀가기도 하고 또 지나가던 어르신들에게 욕설도 하고 흉기로 여러 가지 협박, 흉기로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도 하고 게다가 이게 2023년 11월에 이 편의점을 인수한 거잖아요. 그런데 그 전에 운영을 하던 편의점 사장에게도 행패를 부려가지고 괴로워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이 정도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좀 전에 벌금을 내지 않아 가지고 한 달 정도 안 보였다고 그랬잖아요. 이거는 아마 노역장 유치로 짐작이 됩니다.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하루에 일당 5만 원 정도로 해서 벌금을 내지 못하면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몸으로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. 그래서 100만 원 또는 150만 원 정도 벌금을 안 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상황,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런데 그럼 해결책이 있느냐? 사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뾰족한 또는 뚜렷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요. 제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혹시 제가 잘 모르고 박준 변호사님이 혹시 뭐 방법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아시는지 좀 궁금하고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.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매장을 어떻게 다른 데로 옮깁니까? 아니 뭐 잘 알아서 모르겠어요. 지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피해요? 해결책이 잘 안 보여서 너무 답답하고 죄송스럽네요. 뭐 이제 사실 좀 더 큰 범죄를 저지르면 뭐 가능한데 또 그걸 또 유도하거나 그것을 바랄 수는 없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.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상습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저는 뭐 스토킹 처벌법 등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. 법적인 좀 조치를 취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진짜 이 동네 이 주폭들과의 전쟁 이거 진짜 경찰이 다시 한번 선포를 하시든지 해야 됩니다, 진짜. 가족 여러분,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